막간을 이용하여 부산 조직위원회 참가단체 소개와 일정 소개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톨릭 노동상담소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부울본부, 내미는 마음 노동당 부산시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부산지회, 달달한 품앗이 협동조합, 대한호암공동체, 민주노총 부산본부, 법률사무소 시소, 부산경남울산 열사정신개선사업회, 부산반빈곤센터, 부산인권플랫폼 파랑, 부산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협의회, 부산주민운동교육원, 부산지하철 노동조합, 부산희년함께, 사회복지연대, 윤은태 동지 정신개선사업회, 이주민과 함께 인연극단 두드림 정의당 부산시당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빈곤철폐의 날을 선포를 하고요. 10월 16일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저녁 7시 서면태화에서 빈곤철폐의 날 문화제가 있으니 많은 참석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0월 24일 저녁 7시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에서 공영장례를 주제로 기념 토론회가 있으니 이 자리에도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면 정시가 되어서 큰 박수와 함성으로 기자회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 내어 와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앞에 조직위원회 참가단체 소개로 오늘 오신 분들 소개를 좀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발언으로 올해 빈곤철폐의 날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그리고 저희 100군데 정도 조문 다니면서 공영장례 제도를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 관련해서 부산 반빈곤센터 임기현 운영위원님이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부산 반민군센터 운영위원 임기현이라고 합니다. 해마다 빠짐없이 이때가 되면 저희들이 1017 빈곤 실패란 이름으로 집회와 행사와 문화제와 토론회 등등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한 번도 그러지 않고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빈곤의 문제는 역시나 대를 이어 대물림되는 것이고, 대물림되어 있고 개인적인 문제나 가족력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의 문제, 시스템의 문제라는 것을 대변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들은 6, 7년 전부터 당사자 운동의 성격에 맞춰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아주 취약한 상황에 처해있는 그 주민들의 삶과 함께하기 위한 활동들을 하면서 홈리스 이주 노동자를 한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주 노동자 하면 일하시거나 또는 불법 치료 때문에 고통을 받으시거나 이러한 것을만 생각했었는데, 부산역 노숙하시는 분들 중에도, 다른 지역에서 노숙하시는 분들 중에도 홈리스 이주 노동자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갑자기 일주일 만에 돌아가시게 되었고, 그 어느 누구도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불법 처리였으니 당연히 공공의 혜택은 전혀 받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여러 단체와 함께 그야말로 십시일반에서, 그야말로 품앗이에서 장례식을 만들어서 공동체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가만히 돌아보니 가난한 이들의 삶이 가난한 죽음과 바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살아서의 그 차별받는 가난한 삶이 죽을 때조차도 차별받고 있고 아무렇게나 질적처럼 공식적인 용어로 처리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얼굴을 알든 모르든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면 족방에서 글로 돌아가신 분들의 마지막 삶을 저렴하게 보내드리기 위한 공동체 장례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가족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가족이 있지만 이미 ö절된 상태였고 어쩔 수 없이 시신을 포기하는 일들이 속출했습니다. 그 와중에 이것을 그대로 둘 수는 없겠다. 가만히 보아하니 서울 지역에서는 공영장례라는 이름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이 마지막에 존엄하게 돌아가실 수 있도록 행정이 또는 이 국가가, 정부가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에 맞춰 저희들이 부산광역시 공영장례조를 만들게 되었고, 그에 맞춰서 실제로 지금 각 지자체에서 공영장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또 그 상황을 살펴보니 역시나 마찬가지로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담당자 또한 공영정례가 무엇인지 몰랐고 아무것도 관계도 없는 사람들이 공영정례 업무를 떠맡는 그런 상황이 되었기에 결국 제도만 만들었지 조례만 만들었지 정말 조례만 마지막 순간에 만들지는 못했기에 저희들이 5월부터 열심히 현장에 먼저 조문하러 갔습니다. 우리가 조문하지 않고 말로만 하는 것은 맞지 않기에 조문하고 모니터링했습니다. 역시 형편이 없었고 저희들의 조문단의 10명이 넘는 부산시민 조문단의 노력에 의해서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영정례 부고 게시판이 만들어지게 되었고 그에 따른 제대로 정상화되지 못했던 구석구석 매뉴얼들을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이번엔 초점을 맞춰서 가난한 삶이 가난한 죽음과 연결되지 않도록 살아서의 빈곤으로 인한 차별이 죽을 때조차 차별받지 않도록 더욱더 내실 있는 공영장례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이번 빈곤 철폐의 날에 문화재와 토론회를 통해서 더욱더 좀 알리고자 합니다. 어떤 내용들을 실제로 우리가 행동을 했는지 현장에 가보니 이 장례업체와 상업화되어서 돈벌이로 어떻게 지금 악용되고 있는지 부산시는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 무엇이 필요한지를 낱낱이 고발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번 문화재와 그리고 토론회 때 많이 참석해 주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결코 가난한 이들만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더욱더 보편적인 사회 보장제도로서의 공영정례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죽음 앞에 건너갈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을 볼 때에 우리의 사회 보장이 더욱더 폭넓게 넓혀져야 한다는 것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기자회견문 쓰면서 여러 자료를 붙여보니까요. 기수급 빈곤층 중에는 근로빈곤층이 상당수더라고요. 임시직, 일용직, 영세 자영업자 등 일하는 사람들조차도 빈곤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관련해서 사실 불안정 노동, 근로기준법, 노조할 권리 다 빈곤과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민주노총 부산본부 김재단 본부장님 모시고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올해 초 한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불평등, 양극화가 가장 큰 문제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안 그래도 우리 사회가 양극화 문제로 심각한데 코로나 3년 그리고 물가와 공급력 폭탄 2년 동안 이어져 오면서 이 양극화 불평등 문제가 더 심각해져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수고용 노동자 그리고 플랫폼 노동자, 단축고용 노동자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에 일하는 1,000만 명에 달하는 노동자들이 가장 큰 고통과 이 문제의 스펙타는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기업주들이 불법적으로 해고하고 그리고 중간 가치에 임금 체불에 어떤 노동법도 보호받지 못하고 저임금, 장시간 노동으로 몰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부산은 전국에서 불안정 노동자들의 수가 가장 높은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 결과는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하는 도시라는 아주 이 노동자들에게 살기 힘든 도시로 연락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여기 있는 수많은 노동자들, 특히 여기에 불안정 노동하는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조차 물가 폭등 보험료 일단은 최저임금 적용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정말 안타깝게 생계를 꾸리지 못해 신용카드로 돌려막기 하고 대출로
정말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정 노동자들의 수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불기에 불구하고 어떠한 법도 어떠한 국가도 노동자들을 10,000명 이상의 노동자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현대판 노예 아니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빈곤철폐의 날을 맞이하여 저희들은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수조원의 헬스를 엑스포를 유치하는 것도 저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이 불평등 양극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전 근대적인 노동법을 저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출발이 노조법 2, 3조를 개정하고 모든 노동자에게 경기법을 적용해서 최소한의 노동자들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길이 지금의 불평등 양극화의 대책이자 인생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시와 저는 이번 국회에서 이 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열심히 투쟁할 것이며 강력하게 공부하는 바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최근에 동료 지원과 예산과 또 집중장애인 권리 보장, 맞춤형 일자리 관련해서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또 부산의 현실은 어떠한지 장애인 예산과 노동한 권리 보장에 관해서 부산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협의회 박병주 회장님이 발언을 해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장애인 노동자분들의 열악한 지금 현실도 되지만 장애인으로 활동해 보면 장애인들의 노동인질이랄까 이런 것들은 더 열악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 전에 자료를 찾아봤는데 이제 비장애인 실업률은 한 3,000m 정도 되는데 장애인 실업률은 조사수에 따라 약간 다른데 크게는 2배 정도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또 노동이 잘 안 되니까 또 삶도 또 이렇게 빈곤해질 수밖에 없는데 장애인 기초수급자 비율을 또 보니까 장애인 기초수급 비율은 19%, 거의 5명에 1명은 실업자다. 2명이 장애인이 수급밖에 없는 해당사회도 있고. 근데 이제 비장애인 중에 수급 비율은 3.몇% 하더라고요. 한 5배 높은 거지. 그래서 삶이 조금 그나마 조금 이렇게 나아지려면 일도 해야 되는데, 아까 최고원 대표께서 말씀하신 공공형 권리 중심형 장애 일자리라고 있는데 서울이나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산시도 무슨 사연이 있는지 갑자기 뜬금없이 하기로 했습니다. 하기로 해가지고 아직 이제 시행은 안 됐고 계획은 이제 내년 초에 하기로 했는데 내용을 잠깐 설명드리면 이제 50명 맞춤형 공공 일자리를 포함해가지고 5명당 1명의 직장 능력을 주겠다라는 방안이 나왔는데 그거 나중에 가면 이제 또 바뀔 텐데 이 공공 일자리는 쉽게 말하면 이제 경쟁장애는 아무래도 이제 중증권하는 취업이나 이런 일할 기회가 많은데 진짜 심한 중증장애인들은 완전히 이제 장애인 노작업장이나 작업장 장애인 노동자가 완전히 대체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자리는 이제 중증장애인들을 타겟으로 이제 만든 자리인데 여러 가지 이제 권익공헌 활동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부산시가 계획했으니까 그게 이제 원한 대로 더 잘 추진이 되길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장애인분들도 실제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많이 개선되고 그 책임은 분명히 국가와 정부와 이 지자체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되시는 분들은 좀 참고하셔가지고 중증장애인들도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이렇게 많이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자회견문 낭독을 하려고 합니다. 네, 법률사무소 실소 이주원 변호사님과 가톨릭 노동상담소 김도화 사무국장님이 나누어서 낭독을 해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주거, 장애, 돌봄, 안전, 지자체와 국가 책임 강화, 가난한 이들의 존엄한 삶과 존엄한 죽음을 보장하라. 장기적인 경기 침체, 실업 등으로 노동시장에서 밀려난 이들은 다시 설 기회조차 주어지지 못한 채 점차 파편화되고 있다. 2021년 기준 1인 가구 비중은 역대 최고인 31.7%를 기록했다. 전체 가구 중 가장 큰 비중이다. 장년층 1인 가구 남성은 50대가 절반 이상이며 대부분 이혼한 상태이고 경제활동은 임시직, 일용직이 대다수이다. 이런 상황에서 건강 상태마저 좋지 않으면 소위 고독사 고위험군에 속한다. 경제적 빈곤은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진다. 노인 빈곤율은 40.4%로 여전히 OECD 중 최고이고 이는 OECD 평균의 약 3배이다. 그러나 여전히 국내 총생산 대비 공공사회 복지 지출은 12.3%에 머물고 있어 빈곤층들의 존엄한 삶과 존엄한 죽음을 보장할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 중위소득 50% 이하의 가구소득자는 2019년 기준 540만 명으로 추산되고 이 중에서도 비수급 상태인 빈곤층은 69만 명에 이른다. 50에서 64세 중고령층 비중이 33%로 가장 높고 전체 비수급 가구의 24.7%는 과다 채무에 시달리고 있다. 임시직, 일용직, 영세 자영업자 등 근로빈곤층의 비중도 높다. 또한 비수급 빈곤층 통계에 드러나지 않는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의료급여 사각지대도 여전히 남아있다. 사고, 질병 등으로 빈곤한 상태에 놓여 있을 때 사회보장제도의 높은 문턱을 통과하기도 어렵지만 만약 기초수급을 받게 되더라도 1인 가구 기준 최대 62만 원이라는 적은 급여로 별도의 소득활동을 할 수 없기에 그 틀에 갇히게 된다. 만약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의 경우 기초연금액도 모두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생계급여의 액수는 그만큼 줄어든다. 갑자기 큰 병이라도 얻게 되면 대응하기가 매우 어렵다. 긴급 의료 지원 등 수술비 지원은 받을 수 있지만 간병비는 대부분 개인 부담이다. 우리나라의 국내 총생산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은 102%,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은 역시 200%가 넘어 세계 최고 수준이다. 즉, 전 국민이 1년간 버는 돈보다 빚이 더 큰 상황이다. 이는 주거 문제를 주거 복지가 아닌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와 주택 관련 대출로 해결하려고 하는 윤석열 정부와 이전의 신자유주의 정책과 맞닿아 있다. 생기비 대출 등으로 가계 부채는 급등하고 있고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의 암울한 시대를 살고 있다. 오죽하면 월급 빼고 다 올랐다라는 말이 나오겠는가. 생활고로 인한 가족 살해 후 자살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불평등과 빈곤은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사회적 재난이다. 이러한 빈곤은 개인의 탓이 아닌 사회 구조의 문제이다. 주거, 장애, 돌봄에 관하여 지자체와 국가의 책임을 더 강화해야 한다. 가난한 이들의 존엄한 삶을 위하여 의료급여에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야 한다.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고 개발 이익을 환수하여 주거 불평등을 없애야 한다. 가난해도 인간다운 장래를 치를 수 있어야 한다. 누구나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어야 하고 공영장례제도의 현실화로 애도할 권리, 애도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우리는 10월 17일 빈곤 철폐의 날을 앞두고 오늘부터 불평등과 빈곤을 철폐하라는 내용으로 집회와 각종 투쟁을 이어갈 것이다. 빈곤은 시혜와 동정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빈곤한 자 스스로 조직하여 목소리를 높일 때 우리의 몫을 쟁취할 수 있는 것이다. 빈곤 철폐의 목소리를 지역사회에 널리 알리고 체제 전환을 촉구하고자 한다.
이어지는 구호는 마지막 네 글자를 3번 반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권은 기본권이다. 주거 불평등 철폐하라. 공영장래는 기본권이다. 애도할 권리 보장하라. 장애인의 노동할 권리를 보장하라. 노동에도 빈곤해지는 불안전 노동을 철폐하라. 가난한 이들의 존엄한 삶과 존엄한 죽음을 보장하라. 2023년 1017 빈곤 철폐의 날 부산 조직위원회 및